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뭐하지? 오늘은 해바라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해바라기가 새삼스러운 식물은 아니지만 과거 우리의 경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울 안에다 필요한 대로 몇 그루 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 유럽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해바라기의 드넓은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도 이제 해바라기 드넓은 평원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공터나 관광지에 해바라기를 참 많이 심더군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워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고 관광지를 한 번 더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해바라기는 파란 가을 하늘하고는 아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이기도 해요. 곳곳에서 해바라기 축제도 벌이네요. 화성의 매화리라든지 양평의 개정리라든지 연천 호록우루성 같은 데 가면 아주 드넓은 해바라기 밭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연천 호록우루성도 참 해바라기로 유명한데 관광지보다 해바라기가 더 유명한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바라기만 볼 수 있나요? 기왕에 가셨으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주변 관광도 해야 되겠고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맛집에도 들러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맞습니다. 기왕에 갔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볼 일 다 보고 와야 그래야 또 속이 시원한 게 당연한 얘기죠. 본전 생각 안 나게 말입니다. 아마 해바라기가 있는 관광지에 가신다고 한다면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인근에 맛있는 맛집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줄을 서는 한이 있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시 오지 않을 만큼 부지런히 돌아다니다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을 완벽하게 잘 마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와 꽃과 그리고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거창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죠. 자연과 더불어 대화도 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새롭게 심호흡도 좀 해보고 그리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과 식견이 있다고 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러한 여행은 두 배로 즐거운 그런 여행이 될 게 분명합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뭐니 해도 집만한 곳이 없다면서 여행의 피로를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은 어딘가 2%가 부족한 여행이 아닐까요? 만약 해바라기가 많이 심기어진 그런 평원을 여러분이 방문하셨다고 한다면 해바라기만 보지 마시고 저렇게 해바라기 바로 밑에 있는 나팔꽃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디 나팔꽃만 있겠어요? 이와 같이 가는 털 비름나물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식물들이 그 해바라기 밑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간 해바라기 밭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가보니까 발행이와 섞여서 왕발행이들이 참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행이가 가느다란 꽃대라고 한다면 왕발행이는 벌써 국죠. 방동산이가 없는 곳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발행이, 방동산이, 명아주 이런 것들은 늘 있게 마련이니까요. 여기도 방동산이가 참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발행이들인데요. 아까 왕발행이에 비하면 그 꽃대들이 가느다랗죠. 모양은 똑같지만 굵고 가늘고를 금방 알 수가 있고, 물론 잎도 발행이는 가느다랗지만 왕발행이는 굵습니다. 그래서 왕발행이죠. 그런데 요놈은 뭔가요? 저도 꽃이 피지 않고 잎만 있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저 언뜻 생긴 것을 보면 소리쟁이 비슷하게 생겨서 이게 소리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분명 소리쟁이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싱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의심도 좀 해보지만 금방 그 의심이 풀렸습니다. 달맞이 꽃입니다. 달맞이 꽃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뿌리 쪽을 살짝 기울여 보면 혹시 보이시나요? 빨간색, 저렇게 달맞이 꽃의 바로 뿌리 밑부분이 빨갛게 저렇게 표가 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팔꽃을 해바라기에 가려서 보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 2% 부족한 거죠. 나팔꽃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할 텐데 아무도 이 해바라기에 눈길을 주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방가지똥 같은 이런 식물들은 노란 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심지어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깨풀이 없을 리 없죠. 왕발행이 꽃대 발행에 비해서 이렇게 굵은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시면 금방 구별해낼 수 있게 됩니다. 굵죠? 비름나무를 이렇게 씨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이 씨들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봄철에 이 주변에 많은 비름나물이 돋아날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요 발행이들이야 말할 나위 없이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고요. 한련초도 보이는군요. 한련초 요즘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약재로 쓴다고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한련초를 타고 올라가는 이게 뭘까라고 하는 얘기죠. 보이세요? 하얀 꽃이 핀 흰 애기 나팔꽃, 좀나팔꽃이라고도 부르는 이 흰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꽃이 피어 있는지 모를 겁니다. 방동산이가 빠질 리는 없을 테고요. 만약 옆에 지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그맣고 예쁜 이 하얀 애기 나팔꽃, 이 꽃도 좀 보고 지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괭이밥도 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그렇지만 저렇게 작은 노란 꽃을 과연 누가 봐줄지 의문입니다. 자, 혹시 그령처럼 생긴 이 바람에 흩날리는 요건 무언지 아실까요? 비놀이라고 하는 아주 흔한 식물인데요. 여기 굵은 것은 왕발행이고요. 이 비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령 속에 속한 식물들인데요.
이 거령 속에 속한 식물들은 다 작고 비슷비슷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구별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해바라기가 잡초를 품은 것인지 아니면 잡초가 해바라기를 품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해바라기가 아름답고 관광지가 유명한 것이라서 사진을 찍어야 될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은 이런 작은 것들을 보면 여행이 2배로 즐겁고요. 힐링이 됩니다. 오늘도 힐링 하셨나요? 더 유익한 영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겠습니다.